김호중 소속사 측은 K 기자에게 정정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법적 대응을 강행하게 됐다. 앞서 K 기자는 김호중의 병역 의혹, 스폰서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호중이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만나 입대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소속사 측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역 특례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4일 김호중의 강원지방병무청 방문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하는 지인을 통해 병무청장을 사적으로 만나 입대 관련 상의를 하고 군내 식당에서 간단히 밥 먹었을 뿐이라고 스타뉴스에 전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김용호에 대하여 이런 걸로 돈 벌어서 좋냐, 남의 사생활 가지고 참 부질없다, 아 진짜 그만 좀 해라, 따져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너는 그리 깨끗하냐, 왜 자꾸 남의 사생활을 캐고 그러지, 저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처벌 안 되나,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생각은 안 하냐 라는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체 왜 김용호 전 기자에게 이러한 비난의 글을 작성할까요? 이에 대하여 김용호가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김용호 전 기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사를 쓰는 행위를 자주 하며 정확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채 기사에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행위 등 기자라는 직업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레기라는 별명을 붙였으며 비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용호 유재석 비난 사건. 김용호 전 기자는 리얼스토리뮤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유재석에 대하여 비난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유재석이 1인자가 된 것은 박명수 때문이다. 유재석이 자기보다 못한 박명수를 2인자로 깔고 1인자가 된 것이다. 이승기 같은 유재석보다 잘난 사람이나 김구라 같은 말 잘하는 사람하고는 상극이라며 이런 타입의 사람들과 방송하면 유재석은 방송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가수 B에 대한 허위 보도. 김용호는 제가 정리한 내용을 제외하고도 사실 확인 없이 발행한 기사로 정준하, 양준일, 빅뱅 등 피해를 받기도 하였으며 타블로의 마녀사냥에 동참하거나 영화계 배우들에게 세배를 강요하는 등 다양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매번 유튜브에 올라오는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김용호 만행 사건 총정리구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중의 이야기로 돌아가기. 이어서 그는 병역법 관련 조항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연기가 가능한지 의논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보고 개 갖다 쓰고 못 알아들을까봐 친히 부연 설명 조폭 잠바. 어디 안간에 군대나 가시죠. 저렇게 공개 저격하면서 계속 방송하겠단 건가. 김호중 무섭네 등등. 실제로 지금 김호중은 군대 이슈와 매니저 이슈로 연일 매체에서 온갖 기사가 나는 뜨거운 감자예요. 본인 김호중이야말로 좋은 일이나 선한 일 아닌 나쁜 일, 좋지 않은 일로 구설수타고 세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썩 반갑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기자계가 의도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 사진도 증거로 들더라고요. 그냥 제 이름이겠지 하고 당시에는 쉴드 쳤는데 기자계 보는 순간 했음하면서요. 또한 소속사는 병역 관련 문의차 방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14일날 발표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소통은 언제나 열려있다. 당사는 모든 절차를 현재 법적으로 진행 중이며 민형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법에서 판결나는 모든 것들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인을 모욕하는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타인의 명예와 존엄에 대한 심각한 범죄를 통해 표현됩니다. 단어로 표현 저속한 방식으로 인터넷 모욕, 욕설, 모욕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 피해자의 명예 및 피해자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굴욕.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시오. 자신 또는 혐의로 군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와 같은 행위. 위의 행위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직접 공개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대중매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적 타인의 존엄성과 존엄성을 침해하여
범죄 행위를 저축했습니다. 주관적인 측면 범죄자들은 의도적인 잘못으로 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타인을 모욕하는 범죄의 대상은 형사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징계에 대해 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03가지 프레임워크로 구분됩니다. 프레임 1 경고를 부과하며 최고 1. 1000만 VEND에서 3000만 VEND까지 벌금 또는 3년까지 비양육권 개혁. 두 번째 프레임 03개월에서 02년 사이에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프레임 02년에서 05년의 징역형을 부과함. 추가 처벌 위에서 언급한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를 적용하는 장비 외에도 특정 사례에 따라 가해자가 특정 직책을 보유하거나 특정 직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참조 2020년 경찰에 보고하기 위한 최신 양식 보고서 작성 방법. 2. 다른 사람들에게 굴욕을 줄 수 있는 방법. 변호사,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경찰이 저를 일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본인은 탈퇴를 고발한 고소인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페이스북에서 모욕을 받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권리를 보호할 증거가 있는 경찰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은 3000만 VEND에서 3000만 VEND까지 또는 비양육권 개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죄를 범합니까? 이 법은 2017년 개정된 2015 형법 15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인을 모욕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소를 갖습니다. 이 법은 1000만 VEND에서 3000만 VEND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이 끝난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인적 자원을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사기관, 조달, 법원과 같은 관할 기관에 폐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 요청은 단일 형태 또는 직접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소 청원에는 청원인의 서명 또는 지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 요청이 직접 제출되는 경우 조사 당국 또는 조달청은 청원인의 서명 또는 지문이 포함된 청구 요청을 명시한 서면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